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HG UC 기라 줄루 큐아론기. 건담 UC에 등장한 풀프론탈의 친위대 중 한 명이 사용하던 기체입니다. 큐아론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탑승을 했는데, 작중에 이 큐아론이라는 캐릭터는 딱히 대사는 없었고요. 빡친 버나지한테 한 방에 진짜 비명 한번 못 질러보고 훅 간 캐릭터기도 합니다. 발매는 웹한정으로 2014년 6월 달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2,000원입니다. 박스 자체는 좀 두꺼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큐아론 전용으로 무장이 추가됐다거나 신규 런너로 해서 뭐 쉴드라든가 아니면은 슈트룸 파우스트 같은 게 추가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구성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가장 웃음 나오는, 웃음이 약간 헛웃음이죠. 짠! 스티커! 자, 여기서 이만큼은 원래 기라줄루가 쓰던 겁니다. 이 하얀 색깔들 있죠. 원래 기라줄루 친위대 사양이 사용하던 스티커들이거든요. 원래 이 HG 기라줄루에는 흰색 런너가 없어요. 흰색은 전부 다 스티커입니다. 근데 원래 이것만으로도 많았는데 거대한 것들이 추가됐어요. 큐아론기는 친위대 사양이긴 하나 백팩 컬러가 달라서 그 컬러를 위한 백팩 스티커입니다. 와우! 그 외에도 정크에 쓸 수 있는 스티커까지 이것저것 남아서 지금 스티커를 제가 정크에도 다 붙였거든요. 바로 정크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매뉴얼 상에서 표기되어 있는 정크 파츠들입니다. 원래 기라줄루가 쓰던 빔 머신건, 그레네이드 런처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스티커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파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성할 수가 있고요. 자이언트 바주카, 이 허리 홀더까지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스티커도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남아요, 스티커가 정크라고. 똑같이 파츠가 완성이 되고요. 원본되는 기라줄루 친위대 사양이 쓰던 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큐아론기에서는 이게 약간 형상이 바뀌어가지고 신규로 들어갔는데 이따가 비교를 직접 해보도록 하고요. 베이스가 기라줄루고 친위대 사양이다 보니까 그 어깨들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원래 친위대가 양쪽 어깨다 숄더 스파이크를 쓰거든요. 거기에 쓰는 스티커도 똑같이 남아요. 폴리캡도 남아서 이거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원본 기라줄루 왼쪽 어깨죠, 이거는. 그 외에도 핸드 그레네이드 2개 똑같이 남고요. 그리고 빔머신건의 탄창, 이제 스커트에 끼는 거, 그거 똑같이 남고요. 스티커도 남아서 붙일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블레이드 안테나가 달린 지휘관 사양의 요 머리 회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반 기라줄루의 흉부 장식이나 아니면은 안젤로기 다리 회장이라던가 요런 것들이 남습니다. 이 많은 파츠들이 이제 매뉴얼 상에는 정크로 표기되어 있다는 거, 근데 스티커도 똑같이 남겨줬다는 거. 그러면 무장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쉴드! 이 쉴드 자체가 아예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런너가 아예 쉴드 1이라고 하는 런너가 새로 들어갔어요. 기라도가에 있던 쉴드를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신규 런너라는 거. 그래서 겉엔 소데츠키 스티커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 중간에 관절 부분, 이제 프레임 부분 분할도 되어 있고, 바깥쪽에 디테일이 일반 기라줄루 친위대 사양보다 좋아졌어요.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두께 차이가 납니다. 두께 차이는 내부 때문에, 이제 무장 수납 때문에 두께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디테일 부분에서도 차이가 좋아요. 훨씬 좋아졌어요, 이쪽이. 그래서 내부를 보면은 짜잔,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슈트룸 파우스트. 기존의 기라줄루 친위대 사양에 있었던 이 쉴드는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예 조인트도 없는데, 아예 조인트도 신규 런너를 통해 넣어주고, 슈트룸 파우스트도 새로 넣어줬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착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슈트룸 파우스트도 한번 봅시다. 아예 슈트룸 파우스트가 별도로 장착이 되기도 합니다. 이쪽은 오른쪽에 들어간 기본 기라줄루 쉴드의 수납용 조인트거든요. 여기다가도 4개를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죠. 이거 빼서 보면은 슈트룸 파우스트 자체의 디테일은 꽤나 좋은 편입니다. 멋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끝부분에도 파츠 분할로 해가지고 뒷부분 만들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골다공증이란 겁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골다공증이란 거예요. 런너도 슈트룸 파우스트라고 아예 대놓고 런너를 신규로 뽑아줬습니다. 런너 하나당 4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쪽 쉴드에 4개씩 수납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극중에 이 슈트룸 파우스트를 발사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나저나 이게 골다공증 이외에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이 머리 부분이 원래 빨간색이어야 해요. 심지어 그냥 기라도가에는 이 머리 부분이 빨간색으로 파츠 분할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빔 토마호크, 기존 기라줄로부터 쭉 쓰던 그 빔 토마호크입니다. 빔 파츠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서 허리 수납용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수납을 해줄 수도 있죠. 원래는 이 부분이 이 자이언트 바주카 수납용 조인트 양옆으로 이제 핸드 그레네이드랑 이제 빔 토마호크 수납하는 조인트들이 있었거든요. 큐아롱기에서는 이 자이언트 바주카가 이제 정크로 바뀌면서 신규 수납 조인트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원본에서는 자이언트 바주카를 빼보면 이렇게 핸드 그레네이드가 오른쪽, 빔 토마호크가 왼쪽 수납이었는데 큐아롱기에서는 빔 토마호크가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완전히 100% 큐아롱기 전용 런너가 들어간 빔 스나이퍼 라이플. 이쪽은 뭐 무장명이 써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런너 태그에도 기라줄루 큐아론기라고 써 있어요. 작중에도 큐아론이 들고 나오긴 하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나? 제 기억에는 그냥 그 사용 안 하고 집어 던진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간에 손잡이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디테일들은 꽤나 좋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요 원래 기라줄루의 빔 머신건이랑 디테일이 엇비슷해요. 약간 빔 머신건의 개량형, 강화형 막 요런 느낌으로도 느껴지더라고요. 디테일만 보면은. 거기다가 센서 부분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앞에다가 스티커도 작은 거 하나 부착을 해주고요. 그리고 총신은 쭉 길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끝에 가서 파츠로 마감이 되죠. 되게 길쭉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어가지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교체용 손으로는 오른손만 들어있는 이 라이플 손과 왼손만 들어있는 편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기라줄루, 익히 알고 있는 그 기라줄루고요. 대신에 이제 친위대 사양을 베이스로 해서 오른쪽 어깨에 있던 쉴드가 원래 기라줄루가 쓰던 그 쉴드다라는 게 특징이죠. 원래 친위대 사양이면은 양쪽 다 이렇게 스파이크로 되거든요. 그래서 소체 자체는 친위대 플러스 일반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백팩이 기라도가가 쓰던 백팩이죠. 생긴 게. 이 부분도 친위대 사양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일반기는 이렇게 큰 백팩을 쓰지 않아요. 사이즈 자체는 HGUC 퍼스트 건담에 비해서 조금 더 큰 그런 형태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친구도 하얀색 런너가 없습니다. 몸에 있는 이 모든 하얀색은 다 스티커예요. 일반기는 그래도 상체 쪽이나 손목 정도인데 친위대 사양 같은 경우는 이 스커트나 다리에도 흰색이 추가돼가지고 엄청 많아졌어요, 스티커가.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기라줄루 특징 그리고 인기 좋은 이유, 이 투박함, 진한 컬러, 요게 또 인기 포인트 중 하나 아닐까 싶은데 그거랑 상반되는 화려한 라인, 요게 또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머리 자체는 기존의 기라줄루랑 뭐 별 차이 없어요. 방독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요 입부분, 동력선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동력선 자체는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머리 옆에는 그래도 특징적인 요 엠블럼 부분이 스티커로 재현이 되어 있고요. 패널 라인 자체도 깔끔해요. 거기다가 정크로 이렇게 지휘관의 블레이드 안테나 사양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원한다 그러면 교체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몸통부터는 본격적으로 친위대 사양의 모습이죠. 친위대 같은 경우는 요 흉부의 장식도 라인이 더 많아요. 기라줄루 일반기를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는 안 들어있지만 장식 부분에 날개가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친위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날개를 쓰고 있죠. 여기에 안젤로기는 이 밑에 날개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있는 장식 부분도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전부 다 스티커로 재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복부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하얀 색깔 라인, 이것도 일반기에는 이 하얀 색깔 라인이 없어요. 복부에 흰색 라인은 없고 친위대부터가 이렇게 흰색 라인이 추가됩니다. 그나마 가슴 양옆으로 있는 이 하얀 색깔 포인트들이 일반기랑 동일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도 다 스티커로 이렇게 재현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데다가 허리 쪽에 동력선 깔끔하게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스커트에도 일반기에는 없는 하얀 색깔 라인들이 추가되어 있죠. 가운데부터 해서 사이드를 이렇게 삥 두르는 이런 형태의 흰 색깔 스티커가 들어가고요. 이 스커트에 있는 구멍에는 원래는 빔 머신건의 추가 탄창 요 파츠들을 끼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큐아론 같은 경우는 빔 머신건을 안 썼으니까 요게 이제 정크로 남는데 스티커는 다 넣어준 정크인 거죠. 사이드 스커트는 뭐 장식은 따로 없고요. 뒤쪽 스커트에 흰 색깔 스티커 2개가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백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원래 친위대 사양이 원래 거대한 기라도가가 쓰던 이 디자인의 백팩을 쓰거든요. 근데 일반 판매됐었던 친위대 사양은 스티커가 없어요.
그냥 파츠 분할된 대로 쓰거든요. 근데 큐아론기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희한하게 양옆에 이 색깔을 요 기본 외장 컬러랑 같은 컬러를 쓴다. 그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거대한 스티커들이 추가가 됩니다. 야, 이거 스티커 붙이는 게 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구성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대한 부분이 이 백팩의 요 두꺼운 라인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삥 감아서 붙이게끔 되어 있고요. 이 위에 있는 동그란 부분 있죠? 이 스티커 3개짜리. 이게 양옆에 있는 이 동그란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이 동그란 파츠들인데 이거를 색깔을 재현하기 위해서 통으로 이거를 덮어버리는 대단해요. 이게 아무리 발매가 2014년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진짜 다시 봐도 감탄이 나옵니다. 뭐 그거랑 별개로 위아래 센서 부분에 분홍 색깔 스티커 들어가는 건 작은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긴 뭐 이걸 위해서 신규 런너를 만드는 것보다 스티커가 싸게 먹히긴 하는데요.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 동그란 부분 있죠. 이게 약간 옆에서 봤을 때 곡면이래 가지고요. 조금 접어 붙여야 되는데 구겨져요. 구겨져요. 주름이 생겨 스티커에.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게 좀 너무하네. 그리고 팔로 넘어가서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침대 사양이 쓰던 그 숄더 스파이크를 씁니다. 꽤나 멋진 디자인인데 안쪽과 바깥 외장이 따로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멋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위쪽에 동그란 부분은 하얀 색깔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큰 부분도 아니고 티도 많이 안 나서 작아가지고 티도 많이 안 나서 약간 포인트 컬러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숄더 스파이크 자체는 디자인도 멋있고 스파이크가 3개가 아니라 6개로 늘어나 있는 만큼 보기가 좋고요. 팔 쪽에도 보면 동력선 부분에 요 파츠 분할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요 어깨 안쪽이랑 요 손목 쪽이랑 그리고 팔 뒤로 넘어가면은 요 하얀 색깔 포인트들의 동그란 스티커들을 쓰는데 이 중앙에 있는 요 위에 스티커가 조금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좀 구겨져서 붙여집니다. 그리고 손목은 역시 소대츠키 아니겠습니까? 손목 장식이 또 멋들어지죠. 근데 아무래도 좀 삥 둘러붙이다 보니까 통으로 붙인다라는 느낌이 여기도 조금 들긴 하죠. 패널 라인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 꾹꾹 눌러주면은 나름 또 입체감 살려가면서 붙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친위대 사양이나 일반기나 똑같이 장식을 쓰거든요. 근데 안젤로기는 장식이 달라요. 안젤로기도 이 뒤에 날개에 깃털 3개짜리 똑같거든요. 근데 이 사이드 부분, 옆에가 달라요. 신안주 마냥 장식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안젤로기의 손목 장식이 정크로 남는 거고요. 이거는 손은 무장손 기본적으로 양손에 다 쓰게끔 되어 있고요. 다리 쪽으로 가죠. 허벅지 쪽에 있는 이 동력선 파츠에 파츠 분할이 깔끔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패널 라인 심플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허벅지에 있는 거대한 버니어 부분 친위대 사양 같은 경우는 이 커버 부분, 이 외장 부분이 디자인이 좀 더 길고 화려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사이드를 덮어주는 부분은 없어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친위대 사양이니까 이 허벅지 쪽에 이렇게 하얀 색깔 라인 부분 들어가죠. 앞뒤로 다 들어갑니다. 물론 스티커로 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은 일반 기라줄루랑 같은 거 같은데 비슷한데 라는 느낌이지만은 요 무릎 라인이 다르죠. 일반기 같은 경우는 흰 색깔 라인이 없어요. 친위대 사양부터 요 흰색 라인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안젤로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무릎에 장식이 더 추가됩니다. 무릎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소대츠키 특유의 장식이 추가가 되는데 요 다리가 정크로 남고요. 무릎 안쪽으로 동그란 파츠 부분도 스티커로 색깔 구현을 해줬고요. 이 사이드에 들어가는 요 추가적인 스러스터 부분들도 흰 색깔 스티커가 들어가죠. 그 외에는 일반기랑도 뭐 사실상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뒤쪽에도 뭐 깔끔한 종아리 매끈하고요. 발도 두툼하니 아주 보기가 좋고요. 발바닥에도 심플하지만 깔끔한 디테일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일반 기라줄루의 쉴드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반기랑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안쪽에 이렇게 쉴드 내부 디테일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겉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 바깥쪽에도 되게 심플했던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볼까요? 일단 목 부분 보면은 안쪽에 축관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위에는 이제 볼관절이라서 이렇게 크게 고개를 들어준다거나 아니면은 고개를 돌리는데 아무래도
입 때문에 옆에 걸려서 많이 돌리긴 힘들어요. 대신에 고개를 좀 들어주면은 더 돌릴 수는 있죠. 볼관절을 좀 조정해가지고 좀 똑바로 옆을 바라보게끔 해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참고로 머리를 빼면 안쪽에 레버가 있어서 이렇게 모노아이를 돌리는 것도 가능해요. 좌우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어깨는 안쪽에 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빠져주기도 하고요. 상하 가동도 조금씩이지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바깥쪽에 축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 편하게 들고 내릴 수도 있고요. 팔을 옆으로 들 때는 이 어깨 외장 부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별도로 또 가동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뺀 다음에 쉴드도 옆으로 돌려서 크게 이렇게 빼서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죠. 왼쪽 어깨도 이렇게 별도로 이 스파이크 부분이 가동을 하니까 이렇게 팔 옆으로 들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스파이크 부분은 바깥쪽 아머도 별도 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거의 비슷한 각도로 팔을 들 수 있고요. 팔 회전부도 당연히 있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정도, 거의 뭐 90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허리는 위에 볼관절 하나가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대신에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허리를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볼관절이니까 살짝씩 스윙하거나 들고 숙이는 거 가능하죠. 고관절은 일단 사이드 스쿼트 가동은 막 엄청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전면부 스쿼트 양쪽 연결해서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고관절 자체도 좌우 연동으로 이렇게 앞뒤로 스윙하는 게 가능하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고관절 자체는 볼관절이라는 거죠. 또 허벅지 회전도 좀 제약이 있고 다리 옆으로 드는 거는 딱 이제 스쿼트가 가동하는 정도까지만 가동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앞으로 드는 것 크게 들 수 있죠. 무릎은 이중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나 90도 이상으로 가동을 하는데 엄청 많이 굽혀진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발목은 관절이 총 3개, 일단 앞뒤 가동하는 축관절이 하나 있고요. 좌우로 꺾어줄 수 있는 축관절 하나 더 있고 그 밑에 볼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관절을 이렇게 바깥으로 꺾고 볼관절을 안으로 꺾어서 이렇게 발목 접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발 자체를 이렇게 크게 뻗거나 크게 굽히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접지력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발목 가동이 엄청 좋은 건 아니어서 서 있는 데는 큰 문제 없겠지만은 지상 액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리 드는 건 꽤 잘 들어지는지라 무릎 꿇기 멋들어지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장을 시켜줄 건데 일단은 슈트룸 파우스트 오른쪽 쉴드에다가 이 조인트 자체를 밑에서부터 슬라이드로 끼워줍니다. 쭉 올려주고요. 뭐 끝까지 올려줘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중간 부분 정도,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가 깔끔해 보이고요. 그리고 쉴드는 소매 장식 바로 위쪽에다가 클립을 끼우듯이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에서 중앙에 있던 커버를 떼어내고 여기다가 빔 토마호크 수납 조인트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요. 손을 라이플 손으로 교체하면 기라줄루 큐아롱기의 완성입니다. 이 빔 스나이퍼 라이플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쉴드 쪽에다가 슈트룸 파우스트 장착하는 것도 특징이라서 거기다가 쉴드도 좀 볼륨감이 있어져서 다른 기라줄루들에 비해서 이제 상체가 조금 더 벌크업 되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완전 장비하면은. 그리고 확실히 기라줄루가 이 뭐랄까 멋지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작중에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큐아론이라고 하는 캐릭터 풀네임 큐아론 마스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예 얼굴도 모르는 캐릭터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작품에 얼굴이 나오긴 나와요. OVA 2편에 유니콘 빈매그넘에 스쳐 죽는 애 있죠. 걔가 이제 화면상의 왼쪽에 있고요. 큐아론이 오른쪽에 이 머리 긴 이 친구입니다. OVA 2편에서는 큐아론기 전체 모습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3편에서 나오죠? 3편에서 마지막 가가지고 유니콘한테 찔려서 이렇게 옆으로 버려지는 애가 큐아론이다. 근데 딱히 대사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작중에 안젤로의 명령에 따라서 유니콘 건담을 몰아세우기 위해서 슈트룸 파우스트를 전탄 발사하죠. 작중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서 각각의 2발씩의 슈트룸 파우스트를 발사를 하고요. 양쪽의 쉴드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돌리고 나머지 4발도 전부 다 발사를 합니다. 빠바밤 하면서 유니콘 건담을 몰아세우기 위한 작전이었죠. 그리고는 빠르게 유니콘을 향해서 접근하는데 근데 이 친구 어차피 어모는 안젤로가 할 거여서 그랬는지 본인의 스나이퍼 라이플을 버립니다. 촥 버려버리고 뒤에 있었던 빔 토마호크를 꺼내죠. 진짜 이때부터는 큐아론 기라줄루 같은 경우는 뒷모습밖에 안 나옵니다. 앞모습이 안 나와요. 그대로 빠르게 유니콘에게 접근하지만
빠르게 접근해서 유니콘에게 빔 토마호크를 내려 찍으려고 했는데 유니콘의 빔 톰파에 의해서 오른팔은 날아가고 유니콘의 빔 톰파에 의해서 쉴드부터 콕피트까지 그대로 관통당하면서 끝끝내 대사 한번 쳐보지 못하고 바로 퇴장을 했죠. 물론 방금 본 빔 토마호크 내려치러 가던 그런 각도도 앞에서 보면 꽤 멋집니다. 근데 작중에는 버나지의 각성 상태? 예,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쉽게 훅 갔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사실. 거기다가 빔 스나이퍼 라이플이라고 하는 멋진 무장을 들고 있는데 이걸 쏘는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큐아롱기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사격하는 모습이나 전투하는 모습이 3편에 그 잠깐 나온 게 다냐라고 하기엔 2편도 나와요. 그런데 2편에 어떻게 나왔냐? 그냥 일반적인 친위대 사양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이렇게 오른쪽 실드를 일반 기라도가로 하고 뭐 이렇게 슈트룸 파우스트 막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건 3편에만 나와요. 그리고 스나이퍼 라이플 액션도 꽤나 멋들어지게 나옵니다. 양손으로 딱 받쳐주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포즈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각도를 다르게 전시하는 것도 꽤나 포즈가 멋지게 나오지 않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 한정판 HGUC 기라줄루 큐아론기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묵직한 느낌이 있는 기라줄루입니다. 안 그래도 친위대 사양의 기라줄루가 무장들이 뭐 이것저것 들고 있으니까 빔머신건 뭐 그 외에 탄창, 바주카 등등등 기본 기라줄루에도 있었던 무장들이 좀 묵직한 무장들이 많은데 거기 플러스 지금 슈트룸 파우스트, 빔 스나이퍼 라이플 뭐 지금 기존 무장들도 정크로는 남지만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스티커도 다 그대로 넣어줄 줄은 몰랐는데 뭐 아무튼 간에 생각보다 무장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다. 더군다나 저 스나이퍼 라이플의 매력이 꽤 있다. 그치만 스티커는 이건 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은 많습니다. 뭐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제 스티커 이제 흰 색깔 라인 스티커 뭐 알겠는데 백팩마저 아예 통으로 덮어버리는 스티커는 좀, 그리고 뭐 슈트룸 파우스트 같은 경우도 뭔가 옵션화를 계획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머리에 빨간색 부분 분할이 안 됐다는 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치만 스나이퍼 라이플의 디자인이나 저 사이즈, 뭐 적당한 길이 이런 것도 꽤나 멋졌고요. 애초에 기라줄루 자체가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게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조형 자체는 역시 멋지게 나왔다. 뭐 본인이 원한다면 일반 친위대 사양으로도 바꿔줄 수 있겠고, 물론 뭐 정크 파츠 다 활용해서 말이죠.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은 구성이기는 했다. 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볼게요. 체rum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부실.